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오투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마치 평화가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최근에 한국에서 이 북한을 생각하면서 평화주의라고 하면서 평화라 하면 한국은 북한과 관련되는 용어로 귀착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북한을 생각하면서 평화를 이야기하냐. 심지어 윤석열이조차 내 그 말하는 거 보고 놀래 자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언급하지 않으면 보수 꼴통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이 있단 아주 웃기고 자빠졌어요. 보수 쪽에 표없는 대선 후보가 북한을 언급하면서 평화를 또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국제사회는 냉엄한 현실이다. 평화는 엄청난 대가를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중국이 6개월 안에 대만을 침공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6개월 안이 아니더라도 짧은 시간에 대만을 침공해서 시진핑이 아마 대만까지 합병함으로써 중국의 이 실질을 전부 다 회복하는 홍콩합병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영구 집권하는 황제의 대열로 오를 거고, 또 경제가 중국이 지금 겉으로 수치 발표와는 다르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한때는 부패 척결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것도 한계에 오니까 결국 중국이 내세울 거는 이 경제 위기를 대만을 통합한 민족주의 자극으로, 중국 사람들이 또 그런 데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자극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시진핑이가 외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한다 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대만 내부가 걱정스러운 게 국공내전에서 패전해서 참 대만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갔던 장개석이 그래도 내세우는 그 가치는 이 중국을 회복해서 하나로 만든다고 섬에 쫓겨나 있으면서도 그걸 주장하고 그리고 또 중국에 가까이 붙어 있는 대만 영토 근문들을 요새화시키면서 중국과 포격전도 오래 벌이오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부터가 장개석의 국민당이 이 중국 정부의 앞잡이 정당처럼 되고 그거 아니 지금 민주당처럼 됐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뭐 옛날에 민진당이었 요즘 민주당이라 부르죠. 아, 지금도 민진당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잉원이 있는 민진당이 이제 대만의 본토에 있는 원주민들과 그리고 이제 이 젊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그 대치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홍콩 사태를 바탕으로 차이잉원이 다시 재집권에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만 내부에 중국과 붙어서 가야 된다는 친중주의자들이 상당히 많고 또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대만을 지배하고 있다고 또 호주로 그 가서 폭로한 그 중국의 이 스파이가 또 그것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자, 그 속에서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이제 이 과거의 중국의 전투기를 드론화해가 무인 전투기를 대만으로 주기적으로 집어넣고 있대요. 뭐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 대사님과 이 대화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재미난 게 최근에 6개월짜리 뭐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불과 반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아마 6년 내에 중공이 대만을 칠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왜 갑자기 6개월로 줄어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중국 군대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동향이 심상찮지 않다고 아마 파악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공의 어떤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아주 그 유튜브나 어떤 그 국제 군사 잡지에서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수장님 말씀하신 금문도라는 게 지도를 봤더니 바로 중국 본토에 붙어 있더만요. 지난번에 중국의 왕이하고 또 한국의 정의용 갔을 때 만났던 하문입니까? 그게 맞은 하문. 그 바로 건너편에가 보여요. 그거. 근데 그게 정영이가 알고도 그랬겠지만 그런데 가자면 가면 안 되죠. 위치상으로 거기는 이게 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이 한미일 그 뭡니까 NSC 안보 보좌관들 격인 인물들이 미국의 그 이 뭡니까 메릴랜드 해군 기지에서 만나니까 중국은 이제 정의용을 그때 또 그 상징적 장소로 끌어내는 거죠. 그냥 그런 어떤 그 외교 어떤 장소를 정하는 것도 외교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함의가 있는데 그 정의용 그런데 가면 안 되죠. 북경에서 만나자라고 했어야 되죠. 근데 이 금문교 사실은 옛날에 그 모택동이가 금문교를 치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은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군사 문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은 뭐 당장 뭐 그 대만이 점령 당할 거다. 또 그 반대쪽에서는 절대 점령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완전히 상충되는 점 이론들이 지금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건 한번
이게 발생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당장 내년 초에 동계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과연 이런 무리수를 쓸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이제 그 올 하반기부터 준비해가지고 시진핑이 완전 독재를 굳혀야 되고, 그러자면 이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그런 대회를 통해서 중국의 입지를 갖다가 좀 더 거양하는 그런 계기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대만을 전쟁을 통해서 점령을 한다고 했을 때 거의 100% 그러면 서방은 아마 올림픽을 포기할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할 경우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세계 강대국으로 나가겠다고 의사표시를 한다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그때는 중국이 그래도 여전히 조심스러웠죠. WTO에 들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고, 좀 더 이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 다음에 자기 어떤 그 속내를 드러내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공식 선언을 한 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혹시 이 올림픽, 내년에 올림픽 그걸 갖다가 연연해서 대만 침공 같은 걸 주저할 거다라고는 보지 않으시는 거죠? 저는 오히려 중국이 올림픽을 하니까 대만 침공을 못할 거다라는 부분을 역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하계 올림픽 개막식을 할 때, 그때 아마 그 미국의 아들 부시도 가고 뭐 다 갔을 거예요. 푸틴도. 그때 개막식 중에 푸틴의 러시아군이 조지아를 갖다가 침공을 했어요. 네. 그게 그렇게. 그래서 부시 앞에서 푸틴이 우리가 지금 조지아를 들어갔다고 말하는데 부시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죠. 당시 조지아 대통령은 미국에서 공부했고, 그래서 아주 친미적으로 돌면서 미국이 자기들을 미군을 보내서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루지아라는 지명도 미국의 주이름처럼 조지아로 바꾸고, 조지아로 불러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미국의 방치하에 그냥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나중에 항복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 코로나가 돌고 있어가 베이징 올림픽을 해봤자 그 겨울에 하니까 지금 일본에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코로나가 심해 상태에서 있을 거다. 어차피 관광객도 못 오고 뭐 선수들만 와갖고 하게 될 거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제 일부 이 서방 진영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대만 문제와 관계없이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을 이 보이콧하고 중국의 시진핑이 의도적으로 보이콧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이제 간이 커져가 뭐 베이징 하계 올림픽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뭐 동계 올림픽 한다고 그게 뭐 중국의 위상을 가시한다라는 정도로는 생각도 안 할 거라는 거죠.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서방이 이제 보이콧하도록 중국이 선제 도발을 해서 서방이 중국의 행동 때문에 보이콧을 할 때 중국이 이제 보이콧 상태에서 대만을 치게 되면 그게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동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나중에 자세하게 좀 시나리오를 가다듬어 놨는데 중국이 대만을 칠 때는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서해 5도 중에 가장 약한 섬 하나를 소청도나 뭐 이런 섬을 치게 해서 북한이 그걸 친 사이에 세계가 거기 몰려 있을 때 중국이 대만을 치면서 두 개의 전장을 만들어서 미국이 그러면 동북아시아에 두 개의 전장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부분을 중국이 테스트 해본다는 가능성이 거죠. 크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는 있죠. 상당히 재미난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시점에 만약에 문재인 정부라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한미 연합 훈련, 연합 합동 작전 이런 거는 생각할 수가 없고, 사실은 북한 쪽의 규모가 작겠지만 결국 두 개의 전장을 동시에 치러야 되는, 아마 미국도 아마 그런 점에서는 아마 준비를 하긴 할 겁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만을 친다는 게 기정사실로 돼 있다면은 중국이 완전 정복을 꿈꾸겠죠. 완전 정복을 좀 꿈꿀 거고. 중국의 특성상으로 봤을 때 대만 내부에 사보타지를 굉장히 조성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이 계속 대만한테 툭툭 치면서 아마 갑자기 어느 날 기습으로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만에 중국이 군사적 행동을 하고 또 대만을 자극시켜서 반발을 끌어내서 또 더 심한 행동을 하고 이러면서 대만 내부에 중국과 관련되는 전쟁을 반대한다고 이 대만의 그 국민당
뭐 지도부나 당원들이 평화 뭐 흡수 당하자 이야기하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상태에서 중국이 대만을 치는데 대만 내부에 친중주의자들이 일종의 이제 내부에서 뭐 이 게릴라전이나 또 중국에 이 보낸 스파이나 이런 것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란을 하고 그러면서 치는 것과 내부 교란을 동시에 할 거다. 그게 대만의 굉장히 특성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만에 있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국민당 군대에 이 중국 본토에서 이주해 갖고 또 그 중국 본토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하고 맞섰다가 나중에 이런저런 손해를 본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안 싸우려고 하는 성격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중국 대만 군대라는 게 일부는 또 대만의 군대가 완전히 그 차이잉원 주석의 뭡니까 대만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정통이죠. 정통의 지시를 따라서 싸울리냐. 또 일부 군대가 우리는 안 싸우겠다고 나자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도하면서 대만을 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이 서양이 개입을 하려면 대만이 똘똘 뭉쳐갖고 중국에 대해서 결사옥새 항전을 벌이면 미국이나 서방이 중국의 전쟁에 이 대만 침략에 개입할 명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막 대만에서 이런저런 양론이 일어나고 막 이런 대만 내부의 문제처럼 분란처럼 만들어버리면 중국이 대만을 먹기가 의외로 쉬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대만 그 소장님 말씀하신 차이잉원 총통이 보니까 역대 그 총통 선거 중에 최다 득표를 했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이제 그 철군을 이루는 똑똑한 여성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젊은 사람들 어떤 반중 정서를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고 나름 꽤 이제 공고한 어떤 정치체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도 이런 우려가 생겨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헌법과 국가 한국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애들이 국회에 180명이나 있고 정권이 잡고 있다 이거죠. 한국에서 만약 그런 유사한 사태가 나왔다면 대만보다도 더 흔들릴 것 같은데. 저는 북한이 만약에 섬을 하나 점령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이나 일부 한국군을 이렇게 포로로 잡고 있을 때 그러면서 더 이상 공격 안 하고 딱 잡고 있으면 또 평화하지 아마 않겠죠. 거리를 전쟁 반대한다라는 시대가 휩쓸 거고 또 한국의 특성상으로 보면 돈에 굉장히 민감한 민족이기 때문에 북한이 장기전으로 그렇게 딱 기습 점령하고 거기서 딱 버티고 있으면 그게 이제 무는 뭐 싸우지 말자 그냥 평화로 해결해 보자고 스톱시켜 놓은 상태가 지연되면요. 펜딩된 상태가 계속 가면 한국의 주식시장이 초토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외국 자본 떠나고 서울의 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또 초토화되지 않겠어요? 자, 이런 한국의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고 경제를 그런 상황에서 이 평화를 주장하는 세력들, 친북 세력들, 야당, 여당 지금 일단 민노총 정교조 앞으로 뚝 다 나올 거고 거리로 나서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럼 그 대기업들도 보면 경제 살려야 된다. 또뭐 활동하자 하겠죠. 여기에 과연 보수 세력 중에 저걸 북한을 쳐서 끝을 보자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그러지 않는 세력들하고의 관계에서 세력 관계가 어떻게 될 건가를 현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판문점에서 중국이 중재나 뭐 이런 걸로 둘이가 만나고 그러고는 김정은이가 철수는 할 건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해주라고 해가지고 대북 지원을 해라고 한국은 뭐 식량 뭐 백신부터 다 지원해 주겠다고 건강상 관광도 뭐 하고 다 하겠다고 요렇게 말하면서 만약에 철군해버리면 북한에 김정은이가 철군해줘서 고맙다고 하지 저놈이 와서 이 난리를 쳤다고 별로 안 할 거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속성이. 그러니까 대만하고 한국을 비교해보자면 대만은 외견상 그렇게 꽤 보면은 깐깐하게 버틸 것 같은데도 그런 어떤 그 친중파들 소행 내지는 이제 사보타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유사한 사태가 한국에서 발생했다. 그럼 이건 뭐 볼 거 없죠.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상황을 보고 대만하고 보면 대만은 중국하고 거의 대만 기업인이 중국에 가서 기업을 운영하고 숱하게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요 근래 직전까지. 그럼 우리보다 훨씬 더하게 연결됐을 건데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위기 상황이 그럼 뭐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또 청와대 찾아가지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화평하고 또 요즘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뭐 그런 시나리오 같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거는 지금 현재 중공이 시진핑이 공표하는 바로서는 적당히 잼 넣고 대만을 길들이겠다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대만을 장악해가지고 한한계 성으로 편입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만약에 미국이 어설프게 개입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해가 대만을 뺏긴다고 할 경우에
이제 정말 그런 또 보통 사람들이 또는 중도적인 사람들이 세계 패권은 중국으로 넘어갔다라고 인정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미국의 세계 지도력은 거의 없어질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상투적으로는 중국 군대가 일제히 대만을 침공하고 대만이 싸우고 이 상태에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대만에 마치 내부적인 혼란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상황을 만들면서 미국 개입 반대도 주장하고 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괴롭혀가지고 크림반도 따내가는 것처럼 가는 것처럼 개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그런 전략을 쓸 거다. 그러면 미국이 이걸 갖다가 미리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매뉴얼로 대만에 개입하는 이 타이밍을 언제로 설정한다라고 해서 자동 개입에 대한 매뉴얼화를 해놓지 않으면 미국 같은 저런 여론과 민주주의를 중요시하는 나라에서는 그 타이밍을 잠깐 놓쳐버리면 대만에 개입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안보 전문가라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70-80%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미국이 아마 자동 개입하기 힘들 거다. 다만 두 나라가 중공이 이제 대만하고 싸울 경우에 미 공군이나 어떤 해군이가 방해를 하면서 중국을 간접적으로 도우는 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그 말은 조심스럽게, 그렇죠. 조심스럽게 대만을 보호하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정말 악화돼 가지고 정말 대만이 붕괴됐다고 할 경우에 과연 미국이 이 리더십을 되찾을 수 있는가?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아마 미국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저런 것들이 겁이 나고 중국하고의 일점 불사하는 게 겁이 나서 그냥 중국 앞에 미국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판단을 한다면은 미국은 절대 이제 그 메시지를 아마 분명히 던져야 될 겁니다. 만약에 너가 대만을 갖다 먹겠다 할 경우 같은 경우에는 3차 세계대전도 불사하겠다고 나와야 그래야지 중국이 겁을 먹지. 그런 식의 음포를 놓지 않으면 똑같이 히틀러가 인근나라 협박해가지고 체코 먹고 다 먹었지 않습니까? 주데텐란트하고 오스트리아하고 다 합병하고 그런 사태가 재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북한이 만약에 한국에 군인 한 500명이 지키는 작은 섬을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은 그 공격이 전쟁의 시작이라고 간주하고 전시작전권 지휘에 들어가서 미군이 먼저 여기를 폭격하고 공표해야죠. 안 하면 그 타이밍에 하면서 연평도 MB 때 연평도 폭격처럼 미국이 자고 우면하는 사이에 그거 뭐 제가 볼 때 한 20-30km이기 때문에 곧바로 점령이 될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고 나면 그때 뒤부터는 미국이 개입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이제는 평안이 뭐니 이걸로 들어가면서 그 뒤에 굉장히 한국에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쫓겨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되면 동북아에서 미국의 어떤 패권 질서 이것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아마 미국의 소위 말해서 팍스 아메리카 질서가 어마어마한 아마 균열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이 양동 작전이라고 말하는 예를 들어서 그 1루가 2루로 도로하는 척하면서 2루 주자가 홈으로 뛰어 들어오는 야구 그런 작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략하면 북한과 연계를 할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그럼 과연 순수하게 군사적으로 중공이 대만을 점령할 수 있을까? 이 문제도 사실은 논란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그 판단을 이제 가감 평균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중공이 만약에 대만을 어떤 피를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대만을 먹겠다고 하면 가능하답니다. 그건 100% 가능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미국하고 개입하기 전까지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만 대만이 버텨준다면은 중공이 대만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로 오는 시각이 거의 60% 이상을 넘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표에 나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대만이 중공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시면은 금문도라는 게 바로 중국에 코앞했는데 그걸 3번에 걸쳐서 모택동이가 잡아먹으려니 다 실패했거든요. 그 6.25 직전까지 계속 공격하고 그 이후에도 공격했는데 다 실패했죠. 그래서 그 조그만 섬을 갖다가 제압하는 것도 힘든데 대만이라는 그 소위 말해서 중화민국의 본토 그 자체를 갖다 완전 점령하는 어마어마한 피를 수반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번 그 금문도라든가 그 이후에 대만 그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한 걸 보면은 저희들이 지도상으로 봐서는 모릅니다만 거기 풍랑이 엄청나게 세다고 그럽니다. 그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람도 세고. 그리고 만약에 그 상륙작전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무려 200척의 배가 동원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국 해군이 갖고 있는 그 배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의 이제 그 어선이나 이런 거 갖다가 이제 빌려가지고 그걸 갖다 상륙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상륙작전이라는 거는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제 노르망디하고 인천만 생각하니까 상륙작전이 쉽게 전개될 거라고 보는데 시뮬레이션이라는 그간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세계사적인 전투를 보면 상륙작전이 엄청나게 힘든 거고요. 그다음에 2차 대전 때만 본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그 MG-42 기관 총수가 100명 이상의 미군들을 살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피해를 갖다 감수하자면 점령은 어려운데, 자, 문제는 그러면은 되게 이번에 시나리오 보니까 중공이 대만을 3단계 정도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점령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전자장비를 통해 가서 완전히 통신시설을 마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육군은 놔두고 해군과 공군력으로 제압한 다음에 제3단계를 이제 육군이 상륙하는 거로 그런 시나리오를 상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에 대비해서 대만은 그 동쪽 있지 않습니까? 동쪽 산악지대에 이 비행기 경납권을 지금 지하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F-16하고 미라조 같은 거. 위에서 아무리 고공포화를 해봐도 비행기들은 폭파되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만이 그렇게 놀고 있었던 거 아니고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해놨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대만이 아무리 자체 방어를 잘해봐야 시간 문제, 대만이 점령당하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런 것도 구성해 본다고 합니다. 만약에 대만이 침공을 받게 되면은 홍콩이나 북경을 바로 때린다는 거죠. 대만이. 예. 그래서 일단은 대도시 상해 같은데 엄청난 타격을 주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전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대만이 이제 폭격기는 한 대도 없습니다만 대부분이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좀 웃기는 게 그 하푼 대함 미사를 해가지고 배가 한 그 100척, 200척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구축함이나 이제 뭐 그 경순양함이라든가 코르벳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가 오겠죠. 만약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하푼 대함 미사일을 갖다가 만약에 다 쐈을 경우에 다 맞는다고 하면은 해군의 한 2분의 1이 다 침수되는, 다 침몰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중공에 상당히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리콥터에 쏴야 되는 그 헬파이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000기나 있습니다. 그러면 상륙작전에 전차를 갖다가 동원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한 대 한 발이거든요. 예. 그럼 1000발을 동시에 쐈다라면 중공군 전차 1000대가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가공하만한 이제 방어무기들을 갖다 대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공의 군사 전문가 또는 이제 중공의 인민해방군 본부 자체도 그렇게 대만을 갖다 점령하는 걸 호락호락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객관적인 지표에 과연 그런 대만 군인들이 철통까지 목숨 내고 자기 나라를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의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지금 예단하기 힘들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 군대보다는 잘할 거다. 지금 현재. 한국 부대보다는 예. 잘할 거라는 게 예. 저는 그렇게 저도 믿도 의심치 않고요. 예. 대만이 그 2년 전에 트럼프 때 그 66대에 F-16V 예, 그러니까 F-16을 완전히 전자 장비화 해가지고 네. 업그레이드 시킨 기종이죠. 네. 이걸 갖다가 이제 이미 팔아가 미국이 네. 대만에 이제 네. 그게 비행기가 갔어요. 네. 자, 그러면 그 부분이 굉장히 그동안의 대만 비행기가 사실은 이 미국이 낙후됐던 인류 거죠. 비행기를 안 팔아가지고 네. 비행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낙후됐는데 대만이 저거를 갖다가 파니까 이제 이 중국의 이 전투기들에 대해서 네. 대만이 대적이 가능해졌다. 네. 이러기 때문에 중국이 최근에 굉장히 군사적인 영화도 만들고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네, 중국군이 의외로 허술하고 중국의 함정이나 무기들이 허술해서 네. 이 막상 전쟁이 이렇게 나게 되면 중국의 그 공산당의 비효율성이 군에서도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대만이 조금은 버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중국이 대만을 전체를 점령하다가 상륙을 한데도 네. 전체를 점령하는 부분에 굉장히 데미지가 있을 거다 그렇죠. 보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미국이 대만을 그 언제 개입을 하느냐, 그 타이밍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이제 어느 쪽을 치고 어느 정도의 또 규모의 어떤 강도를 가진 전투행위를 했을 경우에 미국이 자동 개입한다. 또는 미국이 어느 정도 응징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미리 시나리오를 만들지 않으면은 상당히 아마 군사 전략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아마 중공으로서 이런 걸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대만을 점령하는데 자꾸 시간이 길어지면은 네. 그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에는 대만이란 저 조그만 섬을 점령하는데도 일단 현재
중공군이 갖고 있는 전력의 30% 써야 된다거든요. 네. 예. 그럴 거라고 봅니다. 다 해가지고. 자, 그럼 이게 단기 절전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게 계속 몇 개월을 소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베트남과의 국경 분쟁, 그다음에 인도와의 국경 분쟁, 거기에서 분명히 또 인근 나라들이 중국을 찝쩍거릴 거라고요. 그러면 중국 자체도 아마 다민정이나 뭐 전쟁을 갖게 될 대만이 겁니다. 그 군대가 네. 중국군이 상륙해도 산악 지역이 대만이 굉장히 험하지 네, 않습니까? 그 맞습니다. 안으로 예.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네. 중국이 쉽지 않을 거다. 저는 네. 그래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해서 네. 이게 미국의 이 지금 충격을 가하고 이 미국의 위신에 충격을 주고 있어요. 근데 철수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네. 뭐 9월 1일 날 간다, 8월 31일까지 간다 하다가 미리 거의 조기에 도망가는데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던 네. 그 바그람 기지를 지켜주는 이 아프간 사령관도 미군이 가는지 모른 채 자고 일어나니까 다 떠나버렸다. 예, 이렇게 이제 되고 네.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뭐 기지가 약탈이 돼서 네. 난리가 나고 하면서 매우 안 좋은 모습으로 갔는데 네. 결국은 바그람 기지에서 미군이 떠남으로써 이제 사실은 아프간의 일부만 남아 있고 그것도 이제 8월 말까지 다 떠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네. 그래서 벌써 이제 탈레반이 네. 이 지금 아프간을 이제 다 더 먹어가고 그래서 머지않아서 아프간이 지금 정부가 무너지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대량 살육이 일어나고 여성에 대한 학대, 미군 협조자들에 대한 또 색출. 네. 네. 그래서 한 10만 이상을 갖다가 미국이 이렇게 옮겨야 된다는데 현재만 16,000명 정도를 미국으로 데려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군에 협조한 사람들은 또 살해될 가능성이 그렇죠. 크고 네,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아프간이 저렇게 돼버리면 옆에 이제 파키스탄이 지금 아프간에 탈레반을 두고 있는데 네. 파키스탄은 인도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설정을 해서 네. 또 이란하고의 관계를 설정을 해서 탈레반을 자기들 마치 고봉처럼 데리고 있으려고 저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도 좀 머리가 아파지고 또 최근에 들으니까 터키 군대가 네. 네. 아프간의 국제공항 이 아프간 수도 카불 카불, 예. 국제공항을 미군이 빠지면 네. 그 국제공항을 터키 군대가 지켜주겠다고 미국에 제안을 하고 네. 미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원 최근에 네. 터키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 회복의 계기로 삼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까지 들려요. 그리고 이제 그 아프간이 우즈벡하고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국경으로 네. 네. 이제 이 러시아가 이제 그 키르기스탄이나 뭐 우즈벡 같은 나라들이 아프간하고 이제 이런저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도 생기고 이제 또 중국으로의 또 핵의 혁명 수출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래서 미국이 빠져버린 아프간이 바람 앞에 등불이고 네. 그게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체의 정세를 지금 흔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중동 정세 파악하는데 상당히 재미난 이제 계기고 확보가 됐는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고 제가 조금 놀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아마 지금 현재 아프간 정부가 충분히 그 분쟁을 갖다가 안정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미 탈레반이 무슨 뭐 아프가니스탄의 60% 이상 또는 심지어 3분의 2까지 지금 거의 장악했다는 보도가 뜨고 있고요. 과연 그간의 어떤 중동 국가들 그 소위 중앙아시아를 다 포함해서 이슬람권의 그 병력들 보면 전투력 정말 형편없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이 독특한 나라긴 합니다만 이스라엘과 이 주변 나라들 인근 그 아랍 그 국가들 전쟁 그 행태를 보면 툭 하면 무기 놓고 도망가거든요, 얘들. 그래서 이게 유럽에서 싸움 제일 못하는 게 이탈리아인데 아마 3대 종교권 중에서 제일 아마 전쟁 못하는 게 이슬람 같습니다. 이게 옛날에 사라센 제국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국이 하는 게 결국에는 뭐 사실은 이제는 패배라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도저히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또다시 월남전과 같은 악몽을 맞이할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빠지면서 그 이제 핑계거리로 너가 나라니까 너가 해라. 우리는 아프리카의 국가 재건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탈레반을 제거를 위해서 왔다라고 이제 외교적 수사하고 빠지는 꼴이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 뉴스를 보니까 그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9.11 테러 나고 난 다음에 그 12 Soldiers인가요? 미국의 특공대가 들어가지고 그 이라크, 아프간 조지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그 아프간의 이제 북부 동맹은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 족장이 이제 그 미군 지휘관은 그런 이야기 하죠. 너 그 외세가 도망가면은 비겁한 거고 우리나라에 남아있으면 언젠간 우리의 적이 된다. 예. 그러니까 막 그 아프간이라는 나라 독특하죠.
그러니까 러시아, 영국 어느 나라도 제대로 지배를 못했고 소련도 물러나고 결국 이게 대단한 나라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미국이 이렇게 이제 빠져버리면 이제 전략적 공백이 생기는데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공백을 러시아나 중국이 매우 오래 할지 모른다. 이게 아마 제일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소장님 지난번에 아마 중공이 직접적으로 바로 군대를 이끌고 와서 공백을 메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보니까 왕위가 조금 이게 뜸을 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중앙아시아 세 나라를 12일부터인가 방문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다음 우즈베키스탄인데 요게 하필이면 거기 아프간의 북부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국경이. 그러고 상하이 협력기구인가요? 네. 그게 아마 인도,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몇 나라들이 이제 회원국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옵저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왕이가 그 3개국 방문하고 난 다음에 상하이 협력기구의 외교장관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협력을 한다. 어떤 앞으로의 그 탈레반의 어떤 그 내치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프간 정부와의 어떤 관계 그런 게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마 조금 중공이 그 옛날에 그 프랑스가 빠지고 월남에 미국이 들어가서 이제 권역을 치른 것처럼 그런 걸 위해서 상당히 아마 뜸을 들이대 아마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바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는 아마 영향을 행사하려고 할 거거든요. 중국은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 교란시키는 부분 때문에 아프간에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가 있지. 네. 그 외에 아프간이라는 나라에 네. 중국이 한 것처럼 뭐 버마처럼 통로를 만들어서 하거나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 네. 네. 또 아프간이 땅덩어리도 엄청 크고 네. 인구도 한 4천만 돼요. 네. 그리고 땅은 지금 그 뭐 남한에 한 6배 반쯤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 아프간이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열강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웃 나라들을 움직여 가지고 장난을 하지. 이제는 아무도 안 들어가. 왜냐면 저 뭐 돈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들어가면 끝없이 돈만 드니까. 그러면 아프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발 빼고 난 이후에 어떤 나라도 직접은 안 들어가고 아마 이제 자기들이 유리한 저게 뭐 설사 탈레반이 전쟁에서 최종 승리해도 또 다른 반군들이 생겨가지고 그렇겠죠. 계속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런 상태로 갈 거니까 이제 자기들 지지 세력들을 지원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지 그래는 안 할 거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군한 이후에 이제 파키스탄을 어떻게 할 건가를 미국이 제가 볼 때는 결정을 해야 돼요. 파키스탄은 저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 한번 보세요. 미군의 그 뭡니까 제로다크 서티입니까? 뭐 영화 있잖아요. 그 오사마 빈 라덴 제거하는 거. 거기에 추락한 미군의 그 뭡니까 이 스텔드 헬리콥터를 그걸 파키스탄이 다 해갖고 중국에 넘겼다잖아요. 그럼 친중 국가니까. 그래서 저기 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아프간까지 묶어가서 이제 거대하게 진중으로 가게 될 건데 이제 그 부분에서 미국이 파키스탄에 어떻게 이제 손을 볼 거냐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또 탈레반은 또 이것들이 또 뭐 깡패 집단 같은데 또 뭐 러시아 이제 관리들하고 또 공식적으로 면담을 하고 이러더만요. 웃기는 나라들인데 옛날에 뭐 서북에 나오는 멕시코 산적 같은 그런 존재 또는 이제 멕시코 군부 그런 스타일들의 집단인데 얘들이 이제 미국이 떠나니까 분명히 아마 중국,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손을 뻗치려 할 거고 다만 그간에 이제 아프간 역사를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외사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 민족성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그거죠.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친미기 때문에 그걸 갖다 미국이 갔다고 해서 중국을 바로 받거나 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중국이 재미난 거는 그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는 안보리에서 반대를 하다가 아프간을 침공할 때는 찬성을 했거든요. 그건 아마 수왕이 잠깐 말씀 그거 같습니다. 혹시 국경을 맞대고 거기 있는 이슬람 세력들이 위구르 신장이나 이쪽으로 침투한 걸 막기 위해서 차라리 미국이 아프간 세력을 아예 제거해 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뜻의 어떤 외교적 열망을 표현한 거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된 건 상당히 재미난 사건인데 혹자는 아직 근거는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그 미국의 어떤 그 위대함을 갖다 너무 지나치게 맹신하는 부류들 지금 미국이 빠지는데 만약 빠져놓고 어차피 혼란이 주어질 거니까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너가 미군을 부를 거다.
그래서 그때 미군이 우리가 그러면 갑니까? 죽어도 안 가지요. 그래서 나중에 재집권하기 위한 미리 약간의 이제 빼는 미군이 식이다. 거기 안 갈 수가 네. 없어서 간 거죠. 왜? 네. 9.11을 갖다가 그걸 했으니까. 오시면 빈라덴이 했는데 네. 빈라덴이 거기 들어앉았는데 미국이 그걸 안 하게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네. 한마디로 이 국가시가 사라지니까 어쩔 수 없어서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상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어떤 나라의 군대를 주둔할 때는 반드시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미국이 국익을 해서 간다 그런 논리는 안 되고요. 어때까지나 뭔가 이제 그 핑계거리, 구실을 주어져야 되거든요. 중동의 안정화라든지 아니면 그 피해 당사국 국가가 미군을 도입을 갖다가 요청한다든지 할 경우인데 지금 그간에 이제 80년대부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라크 그 중동의 패권을 위해서 시아파하고 수니파로 나뉘 이란하고 이라크가 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구대친의 원수인데 이걸 갖다 이라크를 작살 내고 나니까 오히려 이란하고 이라크의 일부 분파가 서로 지금 친해져 가지고 자기들이 협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라크의 그 반미 세력 중에서도 지금 친이란계 게릴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에 미국이 좀 전술적 실수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서로 싸우는 적이 있을 때는 계속 놔두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어느 일방을 죽이게 되면은 그 피해본 두 사람들이 다시 이제 반미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은 아프간의 후진성은 네. 그는 외세가 개입해서 어떻게 할 부분이 아니고요. 네. 자기들끼리 나중에 다 죽일 때까지 그냥 네. 내버려 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람보 3를 봤거든요. 네. 몇 번 봤습니다만 네. 그건 아프간이 무대인데 저도 거기는 아프간의 그 소위 말해서 걔들 무자헤딘인데 너무 미화시켜 놨더만 보니까. 그때는 미군 편에 서서 예, 소리하고 그렇죠. 싸울 예. 테니까. 예, 미국의 스팅어 미사일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예. 자, 그건 미국의 업보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 영화 같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국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또 네. 미국하고 이렇게 가면 미국도 한국에서 그냥 손을 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이제 예사롭지 않게 보는 게 한국의 좌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전략지 이한계 때문에 우리 좌파들이 아무리 깽판을 쳐도 메가더 동상을 불태우고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욕을 해도 아마 미국은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만약에 결정적으로 실을 개선한 미군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되겠다고 판단하면 반드시 떠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 될지를 점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종북 그냥 친중으로 넘어가고 미국의 이해권의 그 영역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아마 다음 정권 또는 그 다음 정권에 미국이 아마 특단의 조치를 취할지도 모르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내년에 치러질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얼마 전에 인천시장입니까? 뭐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그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점령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을 친다는 건 한국도 점령하는 거거든요. 문서에 분명히 오큐페이션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소련군을 해방군이라 하는 건 이게 이제 어울성설이죠. 소련군이 평양에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 여자들 강간한 거 이거는 북한 일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이런 문제를 이제 균형이 상실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소위 말해서 좌파들의 미국이 갖고 있는 오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책도 잘 안 읽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만약에 이 아프간에서의 미군의 철수 사태를 보시면 생각이 좀 바뀌실 겁니다. 도저히 빠져나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미군이 결정의 순간에 빠져나가거든요. 그게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허대사님 모시고 지금 이 대만 중국 간의 지금 긴장 그리고 미국의 아프간 철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반도 사태와 비추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